어느 따뜻한 봄날 페르세포네는 들판에서 꽃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데메테르는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페르세포네의 웃음소리가 들판에 퍼질 때마다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졌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하에서 검은 균열이 열리고 사방에 어둠을 몰고 온 신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고독한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였습니다. 하데스는 오랜 세월 고요한 죽음의 세계에 갇혀 살아왔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녀를 내 곁으로 데려가겠다. 그는 검은 말들이 이끄는 전차를 몰아 페르세포네에게 돌진했고 그녀를 단숨에 납치해 지하 세계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것은 단 하나, 어머니 데메테르의 절규뿐이었죠. 페르세포네의 실종을 알게 된 데메테르는 절망에 빠져온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그녀는 바다와 산을 넘고 어두운 숲속까지 딸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페르세포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힌 데메테르는 곡물을 자라지 못하게 했고 대지는 얼어붙어 끝없는 겨울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인간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농작물은 말라버렸으며 생명의 기운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신들의 세계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우스는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데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페르세포네를 지상으로 돌려보내라. 하데스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기 전 그는 그녀에게 붉은 석류 씨앗을 건넵니다. 석류는 달콤했지만 그 맛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는 것은 곧 그 세계에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알지 못한 채 석류 씨앗을 몇 알 먹었고 그 순간 그녀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신들은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1년의 절반은 지상에서 어머니와 함께하고 나머지 절반은 하데스와 지하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 페르세포네가 지상에 머무를 때는 봄과 여름이 찾아옵니다. 꽃이 피고 곡식이 자라며 세상은 활기를 띱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데스 곁으로 돌아가는 순간 데메테르는 슬픔에 잠겨 겨울을 부릅니다. 이 신화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나 납치극이 아닙니다. 페르세포네는 고통과 상실 속에서 점차 성장해 단순한 소녀가 아닌 지하 세계의 위험 있는 여왕으로 변모합니다. 하데스와 대등한 파트너가 된 그녀는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자리잡게 됩니다. 삶과 죽음, 슬픔과 기쁨, 상실과 재생의 순환을 상징하는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계절의 변화와 인생의 무상함을 가르치는 중요한 은유였습니다.